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라는 운명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삶의 시작은 축복받지만 삶의 끝은 종종 두려움과 회피의 대상이 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상실, 소멸, 그리고 모든 것의 끝을 연상시키며 깊은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바로 이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존재의 한계 앞에서 삶의 가장 깊은 의미를 찾으려 노력해왔습니다. 죽음은 단순히 생물학적 종말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유한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며 삶의 모든 가치와 우선순위를 제고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내가 사라지고 나면 이 모든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 이러한 질문들은 어쩌면 인간에게 가장 큰 실존적 고통이자 동시에 가장 위대한 철학적 도전이 되어 왔습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상가들은 죽음을 직시함으로써 삶의 본질을 파악하려 했고 그 속에서 허무주의라는 그림자와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허무주의는 삶의 모든 가치, 의미, 도덕, 지식 등이 근거 없고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관점으로 죽음 앞에서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할 때 흔히 찾아오는 심리적, 철학적 상태입니다. 만약 죽음이 모든 것을 물어 돌린다면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 사랑, 성공, 지식 그리고 노력하는 모든 행위들은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허무주의적 질문은 인간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삶의 동력을 잃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놀랍게도 이러한 허무주의의 심연 앞에서 단순히 절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심연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려는 끈질긴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죽음이라는 절대적이고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함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삶의 소중함, 유한한 시간 속에서 의미를 창조해야 할 필연성 그리고 우리 존재의 고유성을 더욱 강렬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죽음이라는 궁극의 미스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면서도 역설적으로 삶의 의미를 밝히는 가장 강력한 빛이 될 수 있는지 철학적 사유와 심리학적 통찰을 통해 다각도로 탐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고대 철학자들의 지혜로운 죽음관부터 현대 심리학이 밝혀낸 죽음에 대한 인간의 반응, 그리고 허무주의를 넘어 삶의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죽음과 삶의 불가분의 관계를 심도 있게 고찰할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를 넘어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학은 인간의 유한성을 직시하고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현실 앞에서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데 중요한 사유의 도구를 제공해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특히 스토아 학파는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네카와 같은 스토아 철학자들은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가르침을 통해 죽음을 항상 의식함으로써 삶의 덧없음을 깨닫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덕있는 삶을 살 것을 권했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인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스토아 철학의 핵심입니다. 죽음을 삶의 종착점이자 완성의 한 부분으로 이해함으로써 삶의 모든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은 허무주의적인 절망에 빠지지 않고 삶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철학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근대에 이르러 실존주의 철학은 죽음을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세렌 키르케고르, 프리드리히 니체, 장폴 사르트르, 알베르 카미 등 실존주의자들에게 죽음은 개인이 마주해야 할 피할 수 없는 실존적 불안의 원천이자 동시에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창조해야 할 절대적인 자유의 증거였습니다. 카미는 삶의 궁극적인 무의미함, 즉 부조리를 직시하면서도 그 부조리에 저항하며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의 반항을 강조했습니다. 시시포스의 신화처럼 의미 없는 반복 속에서도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며 삶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허무주의의 심연에서 벗어나 삶을 긍정하고 능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철학적 태도입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며 전통적인 가치 체계의 붕괴를 알렸지만 이는 허무주의로의 초대가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초인이 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할 책임과 기회를 의미했습니다. 죽음과 허무를 직시함으로써 비로소 삶에 대한 긍정과 존재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동양 철학에서도 죽음은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불교는 모든 존재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상의 진리를 가르치며 죽음 또한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이자 다음 생으로의 윤회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죽음을 집착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도교에서는 죽음을 자연의 순환 과정, 즉 기의 응집과 확산으로 보며 삶과 죽음을 대자연의 흐름 속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무의자연의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철학적 관점들은 죽음이 단순히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인간 존재의 본질을 심화하는 강력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허무주의가 삶의 가치를 부정하려 할 때, 철학은 오히려 그 무의 공간에서 유의 의미를 창조하려는 인간의 위대한 의지를 역설하며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고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제공합니다. 철학이 죽음 앞에서 삶의 의미를 사변적으로 탐구한다면, 심리학은 죽음이 인간의 정신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죽음을 마주했을 때 개인이 겪는 심리적 과정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려 합니다. 죽음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복합적이며, 이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 다양한 심리적 방어 기제와 적응 과정을 포함합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는 죽음에 임박한 환자들이 겪는 심리적 단계를 5가지로 제시하며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현실에 대한 인간의 심리적 적응 과정을 이해하는 데 큰 통찰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단계들은 비단 죽음을 앞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이들이 겪는 애도 과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죽음의 상실은 깊은 슬픔과 고통을 동반하지만 심리학은 애도 과정이 건강하게 진행될 때 개인이 상실을 극복하고 삶을 재구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심리학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인간의 행동과 문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합니다. 테러 관리 이론은 인간이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인지적 공포를 관리하기 위해 문화적 세계관과 자존감을 유지하고 강화하려 노력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우리는 불멸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존재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을 통해 죽음의 공포를 완화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종교적 믿음, 문화적 가치, 국가주의, 그리고 자녀를 통한 유산 남기기 등 다양한 인간의 행동과 문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용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방어 기제들은 죽음의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특정 신념이나 집단에 대한 맹목적인 동일시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한편 긍정심리학과 의미치료의 창시자인 빅터 프랑클은 인간이 삶의 고통과 죽음의 유한성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려는 근본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의 끔찍한 경험을 통해 그는 삶의 의미가 외적인 상황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태도를 선택하고 타인을 돕고 책임감을 다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발견되거나 창조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죽음을 직시하는 것이 단순히 우울감을 유발하는 것을 넘어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도록 돕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삶의 충만함과 몰입을 이끌어내고 미루었던 꿈을 실현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심리적 탄력성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은 죽음을 단순히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성장과 의미 발견을 위한 강력한 촉매제로도 이해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하며 죽음 앞에서 우리가 겪는 다양한 심리적 반응과 대처 방식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개인이 죽음의 상실을 극복하고 삶을 재구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죽음과 삶의 의미라는 주제에 대한 철학적 사유와 심리학적 탐구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으며 복잡하고 다층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며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를 조명합니다. 철학이 던지는 근원적인 질문들은 심리학이 탐구해야 할 방향과 깊이를 제시하며 심리학의 과학적 연구 결과는 철학적 가정을 검증하거나 새로운 철학적 사유의 지평을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 스토아 철학이 강조하는 메멘토 모리와 죽음에 대한 수용적 태도는 현대 심리학의 인지행동 치료나 수용전념 치료와 같은 접근 방식에서 그 실용적인 가치를 발견합니다. 죽음에 대한 통제 불가능한 불안과 비합리적인 생각을 재구성하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자신의 가치에 따라 행동하도록 돕는 심리치료 기법들은 사실상 스토아 철학의 지혜를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실존주의 철학이 강조하는 부조리와 무의미함의 직시가 인간에게 깊은 실존적 불안을 야기한다는 철학적 주장은 심리학의 실존적 불안 개념과 테러 관리 이론을 통해 경험적으로 뒷받침됩니다. 인간이 죽음이라는 존재론적 위협 앞에서 자신의 문화적 세계관과 자존감을 강화하려 한다는 심리학적 발견은 전통적인 가치관의 붕괴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허무주의적 절망을 피하려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질문에 대한 심리적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죠. 반대로
심리학이 밝혀낸 인간의 애도 과정이나 의미 추구의 메커니즘은 철학이 말하는 삶과 죽음의 순환, 그리고 삶의 유한성 속에서 가치를 창조하려는 인간의 의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적 사례를 제공합니다. 빅터 프랑클의 의미 치료는 단순히 심리적인 기법을 넘어 삶의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인간이 의미의 의지를 통해 초월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창조할 수 있다는 심오한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죽음이라는 부정적인 경험이 오히려 삶의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심리학적으로 입증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슬픔, 분노와 같은 심리적 감정들은 철학적으로 삶의 유한성이라는 존재론적 조건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감정들을 이해하고 다루는 것은 단순히 심리 치료의 영역을 넘어 우리가 삶의 본질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철학적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죽음과 삶의 의미는 철학적 사유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답하려 하고, 심리학이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간 내면의 실제 경험과 반응을 분석하며 이 두 학문이 서로를 풍요롭게 함으로써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역설을 이해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강력한 촉매제이며, 이 깨달음은 철학적 통찰과 심리학적 이해의 통합을 통해 비로소 온전히 구현됩니다. 결론적으로 죽음과 삶의 의미에 대한 탐구는 단순히 죽음이라는 불가피한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유한한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 존재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창조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입니다. 철학은 죽음을 직시함으로써 삶의 무의미한 허무주의의 그림자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 허무의 심연에서 벗어나 삶에 능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창조하려는 인간의 위대한 의지와 자유를 강조합니다. 스토아 학파의 지혜로운 죽음관에서부터 실존주의자들의 삶에 대한 긍정적 투쟁에 이르기까지, 철학은 죽음이 곧 삶의 의미를 완성하는 역설적인 촉매가 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심리학은 죽음의 상실이 인간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관리하려는 인간의 심리적 방어 기제들을 밝혀냅니다. 동시에 애도의 과정을 통해 개인이 상실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빅터 프랑클의 의미 치료처럼 죽음이라는 유한성이 오히려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을 더욱 충만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즉,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죽음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허무주의가 인간의 삶을 무가치하게 만들려 할 때, 철학과 심리학은 그에 맞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끊임없이 탐색하고 창조하려는 인간의 본질적인 능력을 강조합니다.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한계가 있기에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채우려 노력하며 타인과의 관계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는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쏟으며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죽음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끝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동기와 지혜를 제공합니다. 죽음과 삶의 의미에 대한 탐구는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의미와 희망을 잃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완성해 나가는 길을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이 복합적인 질문에 대한 단 하나의 정답은 없지만, 철학적 사유와 심리학적 이해를 통해 우리는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삶의 깊이와 폭을 확장하고 인간으로서의 위대한 도전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직시하는 용기야말로 삶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출발점입니다. 죽음과 삶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심리학적 탐구는 단순히 사변적인 이해를 넘어 우리의 일상과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쳐야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현대사회는 죽음을 터부시하고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안락한 환경은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 아닌 마치 저항해야 할 적처럼 여기게 만들었으며, 이는 역설적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삶의 유한성에서 비롯되는 의미를 간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이 강조했듯 죽음에 대한 인지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삶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인정하고 삶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내면화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관계, 경험, 그리고 의미 있는 창조적 행위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죽음의 자각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죽음을 의식하는 것이 오히려 삶에 대한 감사함을 높이고
사회적 연결감을 강화하며 개인적인 성장과 자아 실현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는 죽음을 인지함으로써 미루었던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거나 오래된 꿈을 실행에 옮기거나 혹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목록을 채우는 것을 넘어 유한한 삶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심오한 과정입니다. 현대사회의 또 다른 특징인 과도한 경쟁과 물질주의는 종종 우리를 피로와 공허감에 빠뜨리곤 하는데, 이는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잊고 단기적인 성과나 소유에만 몰두할 때 나타나는 허무주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죽음을 직시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되묻게 하고, 웰다잉, 즉 잘 죽는 것에 대한 성찰은 곧 웰빙, 즉 잘 사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강력한 지침이 됩니다. 따라서 죽음과 삶의 의미에 대한 탐구는 더 이상 추상적인 철학적 주제나 개인적인 슬픔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만족스럽고 그리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실용적이고도 본질적인 지혜를 얻는 과정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우리 존재의 의미를 결정하며, 이는 허무주의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인간의 삶을 완성하는 위대한 도전의 연속임을 깨달아야 합니다.